안녕하세요. 인디공허섬이라는 문화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창호입니다. 옛날 얘기를 시작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버틀러라고 하는 영국 소설 작가입니다. 아시는 분 당연히 없겠죠. 인기 작가가 아니었으니까. 이 사람의 책 중에 에레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당연히 없겠죠. 이 소설이 어떤 거냐면 유토피아는 아시죠? 네, 유토피아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다른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토피아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환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환자가 돌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범죄자가 환자 취급을 받는, 그래서 돌봐줘야 될 대상이고, 뭐 그런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이 낭만주의 소설들이라는 게 다 뭐 이따위 거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또 용케도 주인공이 여자를 만나요. 항상 사랑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레온을 떠나서 뭐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설이 나왔었는데 에레온이 무슨 뜻이냐 보면은 거꾸로 하면 노웨어의 다른 말입니다. 거꾸로 해서 노웨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이 사람이 상상을 해서 이 소설을 만든 거죠.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우리의 삶이 좀 이렇지 않나, 이 도시,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거든요, 사실. 서울을 제외하고 그 어떤 도시든지 간에 전혀 존재감이 없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대구 분들 혹은 서울 분들 아니실 텐데 대구라는 도시 지역 자체가 이따위로 항상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구 딱 치면 이 사진이 딱 나와요. 베트남이 항상 목 쥐고 있고 이 애도 포기한 거지. 무언이 손길이 전혀 미치지가 않습니다. 사실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저도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내가 성장해서 여기서 밥 먹고 살고 잘났다고 이런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 도시의 해석 자체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언제나 좋은 걸 수 있고 장철이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저는 물론 공부를 안 해도 훌륭하게 되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막상 졸업했는데 갈 곳이 없다. 대부분 20대들 다 공감을 하시는데요. 저희 20대 조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살 맞이할 때 20살 준비하고 맞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내 몸이 커져 있고 나를 어른으로 봐주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것이죠. 별로 나이도 들이지 않았는데 저희 20대를 딱 되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좌충우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좀 달랐던 점은 저는 제 욕망에 되게 충실했었어요. 자기 객관화가 조금 잘 돼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 20대 모습. 제가 이렇게 머리도 기르면서 제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해온 것 같아요. 콘트라베이스 쳤고요. 멋있죠? 멋있는 거예요. 튜바도 제가 불렀었습니다. 문학대 출신인데 베이스 연주하면서 제 팬들이 다 찍어줬던 사실입니다. 심지어 팬들도 있었던 그런 20대를 보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20대를 보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 가족 사진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항상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냉정하신 분인데 자기 아들이지만 항상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머리도 크고 어깨도 좁고 다리도 짧다. 그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 못 깜짝 놀랐는데 제가 3등분이더라고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런 말씀 저한테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저를 들여다보는 게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잘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어느덧 서른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서른이 되면 어떻게 살까?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30대가 이제 초입에 딱 들어갈 때 30이 되면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30대가 되면요 30대 해야 될 것들이 이야기합니다. 20대가 되면 20대 해야 될 것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30대 하지 않은 50까지 하나도 안 해요. 30대 하고 싶은 한 가지만 해도 그 인생 성공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3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좋은 자전거를 샀는데 샀어요. 자전거 잘 나갑니다. 두 번째가 좋은 오디오를 사는 거였습니다. 좋은 오디오 아직 못 사가지고 좋은 오디오 하면서 사진 좀 찍었습니다. 그냥. 세 번째가 농촌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농촌 생활.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쭉 커왔는데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게 제가 2009년도에 803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803 가면 올레길 뭐 이런 거 있으시죠? 예. 제가 그 코스 5개를 만든 사람이에요.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이럴 때 박수도 치시는 거예요. 자,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 뭐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아, 자연하고 이렇게 버타고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삶이구나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조각하시는 교수님 집이에요, 집.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제가 이 정도까지 지금 못 만들어내겠지만 조금 여기에서 농촌에서 자연과 버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촌 생활을 내가 이제 해보고 싶은데 내가 당장 농사를 배워보지도 못했고 농사를 할 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고민을 하니까 쉽죠.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농촌문화기획자가 되어보자. 그래서 농촌문화기획자가 되려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기다린 거죠. 그러던 찰나에 저한테 기회가 옵니다. 칠곡군 학상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심심한 동네예요. 보통 동네가 가보면 뭐 명승지나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학마을입니다. 학이 오는 마을. 학이 없는 마을이 세상에 있어. 대구에, 전국에. 그냥 학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이 대구고 저쪽이 칠곡, 구미, 인동, 적경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과 이 들, 논으로 이루어진 이런 동네입니다. 여기서 저한테 제안이 오는데 뭐가 제안이 오냐면은 겨울에 논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논설 매장을 만들었는데 나름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 동네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나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주변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벽화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이 옵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를 찾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어요. 가서 이 동네를 딱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마을 초입에서부터 쭉 와서 칠곡 농촌보육센터라고 하는 요 앞에까지 벽화길을 내한테 좀 만들어 달라라고 저한테 제안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봐요. 현장에 가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느냐? 원하니까 별게 없어요. 뭐 그냥 마을의 모습들 좀 그려주면 안 되냐? 하면서 저를 꼬시려고 밥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밥이 결정적입니다. 밥에 보시면 별게 없어요. 그 비빔밥에 돼지 두루치기를 했는데 이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제가 해드립니다. 이 밥을 내야 그 밥을 내한테 누가 주셨냐면 이게 저고 제 옆에 보면은 이 이장님이 계신데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이장님인데 가로 세로가 똑같은 이장님이십니다. 생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장님이 저를 시켜가지고 이제 일을 보내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문화기획 어떤 기획을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밥을 먹고 사는 가장 큰 어떤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범위, 예산, 일정 예산 이것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하시건 간에 기획을 하시건 간에 절대로 벗어나진 않는데 이 공식에 맞게 이 프로젝트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벽화 제작의 경우에 크게 세 가지 범위는 작업량이겠죠. 작업 구간 몇 미터를 어떤 컨셉을 가지고 누가 그림을 그려내느냐가 범위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뭐 11월 1일 오늘 몇시 2일이면 2일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해달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페인트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뭐 어느 정도 되겠죠. 이거를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렇게 됩니다. 자, 일을 시키는 사람, 즉 갑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최대한 싸게 이 작업을 해주세요. 근데 을의 경우는 여기겠죠. 최대한 적게, 최대한 늦게, 최대한 비싸게 돈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걸 여기에서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시에서 제가 늘 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할 거면 이걸 도시에서 해야지 제가 촌에 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촌에 하고 싶은 거를 듣기 시작하는데 자, 앞에 단에 그걸로 딱 만들어냈을 때 벽화 작업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잘 그렸죠.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5m 정도 되는 크기일 겁니다.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 비싸고 사람도 안 와요. 아무 의미가 없죠. 작가가 뜨고 와서 쓱 그려내고 떠나버립니다. 만들어 놓고 방치되고 그 관리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돈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성주에서 만든 건데요. 이거 100% 그냥 학생들이 자원봉사시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환경 작업했다 하고 끝이 내는 거죠. 제가 이런 작업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촌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뭔가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농촌에 필요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농촌 자체가 노후입니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80 이상 된 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문화예술이고 하나가 여기 청년들을 데리고 오죠. 이분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80년대 농촌활동, 농활 많이 다녔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지금은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21세기에는 우리가 다른 활동, 농촌 청년 문화 활동을 해보자. 문화이라는 개념을 제가 가지고 박사님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콜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 청년 문화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제가 내렸던 결론이 트랜스파머. 멋지죠? 트랜스파머 뭐냐? 트랜스포머에 대한 패러디물인데 아트가 파머, 농부가 되고 농부가 다시 예술가가 됩니다. 예술가들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심을 떠나서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좋고 농부들은 예술을 통해서 생활문화 공동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은 그런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멋진 단어지 않습니까? 트랜스파머. 입에도 착착 붙잖아요. 테드 그래서 한 손에는 북과 한 손에는 낫을 든 이런 로봇을 제가 딱 던지기 시작합니다. 좋게. 그래서 이렇게 변신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청년들 25명을 모읍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친구도 있고 80%는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였고요. 한 20% 정도만 그래도 붓을 좀 잡아본 친구였습니다. 저한테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단에 보셨던 그런 벽화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네들이 여기서 먹고 살면서 주민들과 살과 부딪히면서 나오는 스토리가 그 벽에 담겨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문학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마을 경로 어르신들하고 밥도 먹기 시작하고 색칠을 더 하기 시작하죠. 펜스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다음날 다 씻겨 내려갔어요. 가슴 아픈 그림입니다. 자, 벽에 나와서 이렇게 애들이 쭉 나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치니까, 여름밤에 지치니까 잠도 잡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저희 집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벽을 그려라 하면 벽에 뭐 아이콘 그립니다. 뭐 나비 그리고요. 뭐 농기구 그립니다. 저희는 전혀 다른 그림이죠. 이거 자체를 그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다시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있었던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럴 때 박수 치시고. 네, 가식적인 그 함성 좋고요. 자, 앞에 보셨던 그림, 김광석 벽화길에 오시면 굉장히 잘 그린 그림들인데 여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벽을 칠해서 라인만 땄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벽화를 그릴 때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담고 이런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원하는 바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트랜스파머를 넘어서 제가 에레온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에레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웨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노웨어는 다르게 놓고 시작을 한다 보면 Now and Here의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노웨어는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지금 여기의 상황이야말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찬스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해왔던 작업들, 앞에 도시에서 제가 스킵을 해서 보여드렸던 작업들이나 지금 제가 농촌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작업들은 모두 이 Now and Here, 하지만 Nowhere인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잘난 사람이 한 겁니다. 질 덜레즈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인데 다 아시죠? 네,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그냥 그래 유식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캐치를 했었는데 사무엘 버틀러의 이야기를 하고 원초적인 부재의 장소, 즉 노웨어를 말하지만 그것은 위치를 바꾸고 위장하며 양성을 달리하고 언제나 재창조될 수 있는 지금 여기란 것을 동시에 의미를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덜레즈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이 노웨어이지만 Now and Here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노웨어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오지 않는 세상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데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네. 예술가가 농부가 되고 농부가가 예술가가 되는, 작물을 키우는 것이나 예술작품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나 그것이 변하지 않는, 다르지 않는 트랜스파머라는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여러가지 예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